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190쪽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190쪽 가요. 자, 190쪽 주택법에 조금 스크린 한번 해보고요. 이 틀을 건설 절차를 자 그리고 책을 체킹하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H건설회사가 있어요. 현대건설회사가 있다. H건설회사. H건설회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업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업주체의 정의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받는 자를 우리가 사업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사업주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건축주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는 이제 사업주체, 건축법은 건축주 이렇게 표현되고. 자, 원칙적으로 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이 대지 조성되는 이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구분을 하죠. 10만 제곱미터가 바로 우리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도 공부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우리 10만이 여기에서 나와요. 1만짜리가 하나가 나오죠. 대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10만이 나와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부에서 내는 경우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사유가 요즘에 갑자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유는 첫 번째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죠. 국가나 국가기관이 할 때 국가에서 낸다. 정부나 정부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뭘로 바꾸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지한지로 바꿉니다. 이래 바꾸면 틀려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가 면적이 100만 평이에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자 할 때는 아무튼 면적이 높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개발이죠. 지역균형개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많이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하겠다 할 때는 장관이 낸다. 자, 네 번째가 공공사업주체인 국지한지가 지분의 출자액이 단독으로 해도 괜찮고 공동으로 출자해도 괜찮고, 자, 국지한지가 출자한 이 지분액이 50%를 넘어선다. 100분의 50을 넘어지죠 하는 부동산 투자의사. 자, 이걸 갖다가 공공부동산 투자의사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공공부동산 투자의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이 낸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다? 자, 주택법에서는 착공이 5년 내 착공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거기에서는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여기에서는 5년 내 착공, 1년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 자, 책을 보면서 이따 체킹할 거고, 이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서는 재량적 취소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사유에 걸리는 거예요. 임의적 재량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2년 내 착공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경공매 등으로 해서 소유권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가면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 잃으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걸려요. 자,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착공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세대수가 전체가 60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면 60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제1공구 그 다음에 제2공구 해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때 나누어진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전체로 봐서 600세대, 나눠진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공구간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구간 경계는 6m의 폭으로서 6m입니다. 6m 이상의 폭으로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자. 뭐 단지 내 도로가 돼도 괜찮고 주차장으로 해도 괜찮고 나무를 심어놔도 괜찮습니다. 적용을 해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경계에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분명히 가시적으로 1공구와 2공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공구별 나누어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 수행이 안 돼요.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 들어가면 이게 60일 내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60일 이내.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구별로 별도 수행이 가능한 것은 어디부터냐 하면은 바로 착공 그리고 준공하게 되어지면 사용검사 있잖아요. 여기부터 달라져요.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공구입니다. 자, 그러면 1공구를 갖다가 먼저 착공을 한번 해보겠어요. 1공구를 먼저 착공해보고 2공구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착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공구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자, 착공까지가 몇 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 요게 5년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5년 내 물론 몇 년 연장 가능하고 1년 연장 가능하고 5년 내 1공구를 갖다가 제1공구를 착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착공하자 하는 내용. 1공구 착공. 자, 여기서도 1공구 착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임의적, 재량적 취소 사유에 걸려요.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착공할 때는 오늘까지만 신고 들어가면 돼요. 통계 잡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게 착공 신고한 게 몇천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몇만 세대, 이게 정확히 나와줍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후에는 전세자금이 하향 안정화를 갖다가 보일 거다, 아니면 약간 폭등이 우려된다라든지 이걸 갖다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착공을 할 때는 반드시 착공 신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착공한다면 오늘까지 착공 신고하면 돼요.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착공 신고한다. 자, 1공구가 먼저 착공하니까 1공구부터 착공 신고 들어갑니다. 1공구 착공 신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있게 되어지면 있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구가 착공이 되어져야 돼요. 나머지 공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2공구가 착공이 되어야 되죠. 자, 이건 몇 년 내 착공하느냐? 2년 내 착공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잘 보세요. 2년 내 착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년 연장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1년 연장이 아예 없습니다. 1년 연장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1년 연장이라는 말은 최초 착공하는 5년짜리에서만 1년 연장. 나머지 공고 착공 들어갈 때는 이건 1년 연장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죠. 2년 내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치면 떠버리면 틀려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년 연장이 없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 꼭 잡아야 돼요. 정리돼요? 주무세요? 자,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서와 관계서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해요.
따라서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낸 건 정부에서 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법은 말이죠, 건축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1577, 1577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택법에 오면 앞뒤가 달라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지금 다르죠? 자, 요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사용검사는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주택건설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광역시장이 되는 거예요. 광주 광역시장. 그러면 사용검사를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쌍촌동에서의 아파트 사용검사를 누가 한다? 서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정리돼요?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다. 건축법은 앞뒤가 똑같은 1577, 1577, 주택법은 1577에 둘둘둘둘. 뭐 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별로 뭐 개그도 아니고 아침부터 뭐 이거 몽롱한 상태에서 개그 해봤자 저희 개그인지 설명인지. 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인 H건설회사가 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갖다가 원칙 100% 소유권을,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자, 소유권을 갖다가 100% 확보해야 됩니다. 100%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건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건축물 한두 동 짓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박기에 들어가는 갑이 배짜라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배짜라 해버리면 10수년이 지나도 땅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주택건설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과는 달리 주택건설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거지만 예외 규정을 두게 됩니다. 예외 규정.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에서는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얘기는 벌써 당해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80%죠. 자, 80% 이상에 있어서 사용 권한만 확보하게 되어지면 사용권을 확보, 동의서 진구죠. 동의서 진구하는 거예요. 인감도장 받고 인감증명서 제출받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소유권 확보와는 관련 없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게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은 95%예요. 95% 이상에 있어서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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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면 10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 사용권은 확보다. 자, 국지한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 있어요. 여자들은 소유권 확보, 사용권은 확보와 아무 관련 없어요.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택공사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소유권 확보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동의서 진구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떨어뜨려요. 내용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만이 배짜라 하는 사람을 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갖다가 매도 청구라 그러죠. 매도 청구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 부여받습니다. 매도 청구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매수 청구와는 좀 달리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매도 청구권을 부여받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대지 사용권을 갖다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대지 소유자인 배째를 하는 갑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려요. 바로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3개월 이후에나.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개월 이상 협의하자는 표현을 씁니다. 자,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3개월 이후에 시가로 갑니다. 시가. 공시지가예요, 시가예요? 시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거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요. 자, 이때부터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쭉 딱 내놔라 해. 자, 그래서 이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H건설회사죠, 사업주체입니다. H건설회사가 100%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에 땅을 찍을 수가 있고 착공할 수가 있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어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공고를 내야죠. 이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서구청장한테 800세대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800세대 현대건설이 800세대 서구 쌍촌동에다가 여기에다가 분양할 겁니다 해서 서구청장한테 이 승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이고 이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800세대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모집해라 라는 승인이 떨어져야 모집합니다. 단지 내 상가에 있어 입주자는 어떻게 모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죠. 복리시설. 자, 복리시설을 입주자 모집은 복리시설은 승인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국지 한지 등 또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공공부동산 투자이사 이런 자를 갖다가 우리가 공공사업주체라고 표현합니다. 공공사업주체는 국지 한지 등이죠. 공공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려요. 제외한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한국토이택공사가 800세대 입주자를 갖다가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내용 여기까지 정리돼요? 예. 공공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고 단지 내 상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다. 자, 잘 보셔야 돼. 자, 우선 매도 청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한 후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시가로 행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매도 청구를 보면 원칙입니다. 원칙. 사업 주체가 95% 이상에 있어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어지면 5% 미만이 배차를 한단 말이죠. 이걸 5% 미만을 알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박기 한 자들은 당해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관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매도 청구합니다. 나머지 모두 매도 청구합니다. 나머지 모두 매도 청구 들어가요. 확보하게 되면 매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95명 이상이 동의를 했으니까 4명 이하가 알박기에 들어간 거죠. 무조건 매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박기가 없어진 조문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많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반대하는 자가. 이런 경우죠.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니까 반대하는 자가 많다면 20%까지 반대하는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알박기가 아니야.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많으면 선별해서 매도 청구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고시일로부터 결정되고 고시된 날로부터 고시일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못해요. 자,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한 자 요 자를 갖다가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매도 청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 H건설이사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 시점에 땅을 찍을 수가 있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내려면 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까지는 100% 대지 소유권을 H건설이사가 확보해 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 H건설이사가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이걸 갖다가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남한테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입주자 몫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가 H건설이사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소유권 확보했다 그래서 600억 대출 받으면 되겠냐고, 이걸 금융은행에 저당 잡고. 이게 잔금 내면, 중도금 잔금 내면 당연히 우리 걸로 이제 되거든. 귀속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소유권은 안 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소유권, 입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이후 60일까지 보통 이전 등기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이 통상 어떤 날이냐?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자, 입소유권은 안 된다. 60일까지는 뭐를 할 수 없느냐? 현대건설이야. 우리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있지. 현대건설이 안 된다. 우리 거니까 우리는 있는 거 아니야. 집단대출 받잖아요. 얼마 받을 거예요? 대출 1억. 나는 8천만 원. 나는 1억 5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야. 저당 잡을 수 있는 거야. 누가 H건설이사가 60일까지 저당권 등을 갖다가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자, 매매 증여 등으로 매매 증여 등 처분하는 행위도 처분도 안 된다. 내용 정리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갔느냐? 입소유권은 안 된다, 이렇게 잡아갔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입소유권은 안 된다. 주등아리 소유권 없다. 자,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따 다 체킹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로 하면 안 되지. 이거 부기등기 해야 되잖아요.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 하는 거,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 하는 목적물임을, 자,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택건설 대지라는 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거니까 맨 앞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 동시에 부기등기 들어가야 돼요. 부기등기 하고,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어집니다. 이 주택이 지어지면 없었던 건축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소유권 보전 등기 들어가야죠. 소유권 보전 등기 들어갑니다. H건설이사 앞으로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요. 가불병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때예요.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것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하는 시점입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하는 시점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들어가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국제한지가 있다면 공공사업주체는 공적으로 보증받는 자들이니까 부기등기 의무는 없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탈하게 현대건설이 쭉 해서 이 매도 청구해가지고 갑한테 매도 청구해가지고 쭉 와서 100% 소유권을 확보해서 착공해서 입자 모집해서 쭉쭉쭉 해서 끝나면 괜찮아요. 깔끔하게 끝났는데 요즘에 어디 건축물만 뭐 등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지분은 조금 뭐 몇 년 있다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배짜라 하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야. 갑이 승소를 해버렸을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거든요. 사용검사 떨어지고 나서 사용검사는 며칠 내 떨어지냐면 신청 들어가면 15일 내 떨어집니다. 요게 또 중요해요. 사용검사는 15일 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해버렸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전체 주택건설 대지에 그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대지 면적, 전체 주택건설 대지 면적에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대지가 이게 5% 미만이 돼야 돼요. 5% 미만이 되어지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나와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5% 미만은. 그래서 5% 미만이 될 때 매도 청구해서 대지 사용권으로 포함을 하자 하는 이 취지의 법조문이 새로이 보완이 돼서 그런 것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건설회사가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다, 파산이 됐다 하면 어떡할 거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보증을 세웠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앞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안 세웠다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5층 지타가 지금 부도 파산돼 버렸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입주 예정자 대표율이라는 게 나와요. 입주자 대표율가 아닙니다. 그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여기 중에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이자들이 삼성 레미안을 시공자로 정해가지고 잔여공사를 해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 대표에서 직접 사용검사를 받아내요. 이렇게 되면 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누가 앞으로 들어가냐면 입주자 몫으로 바로 들어가요. 갑을병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에도 이렇게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 지금부터 190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0쪽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만요. 건축법은 뭐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고 이걸 보자고. 뭔 말인지 모르고 보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 한 채를 지으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10층짜리를 1동 라인하고 저게 101호 라인과 102호 라인, 1호 라인과 2호 라인에서 20세대를 지으려고 그래. 아파트 10층짜리를. 이거 한 동만 딱 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잖아. 아파트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지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짓는 거야?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 짓는 거야. 이 말 이해해?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허가 받고 짓는 거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내가 원룸 짓겠다 하면 서구청 가서 건축 허가 받아 짓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내가 여기에 여관을 짓겠다 하더라도 서구청 가서 건축 허가 받아야 돼. 내용 이해 가죠?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이건 건축행위라고 안 해. 이걸 건설행위라고 한다고. 이렇게 될 때는 건축법으로 짓지 말고 주택법으로 지어라 이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하는 내용은 30채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하는 내용은 건축법으로 짓지 말고 주택법으로 지어라 이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그 내용이야.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0쪽 보면 자, 승인 대상 단독주택 35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자 하는 내용이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끝에 50호 동그라미 쳐요. 가 하나 딱 묶어놓고 한옥 동그라미 쳐요. 한옥은 몇 채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자? 50채 이상부터. 자, 2번에 공동주택 3세대 이상 밑줄 긋고. 자, 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세대 이상인 경우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은 50세대로 한다. 밑줄 긋고. 과목을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밑줄 그어요. 자, 기역번에 30제곱미터 동그라미, 니은번에 6m 이상 동그라미 쳐요. 자, 이것까지 정확히 우리가 정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전용면적 30제곱미터 한 번 정도 눈길 주고 가야 돼요.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이걸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자, 50채 이상부터는 주택법으로 짓는다, 건축법으로 짓는다.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다 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은 이러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전용면적 14제곱미터, 15제곱미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네. 뭔 내용인지 가요? 만약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14제곱미터 이런 게 있으면 15제곱미터가 있으면 건축법 허가받고 지는 거야. 내용 되죠? 어느 정도 주거 기능을 좀 갖춘, 너무 열악하면 안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전용 면적이 갖춘 면적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남욱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밑줄만 그어요. 자, 여기 정비구역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3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이종 사업 밑줄 그어요. 자, 연간 붙으면 등록하자 이 말인데 연간이 빠지면 한꺼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이종 사업을 할 때는 요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오죠. 자, 기역번을 보면 끝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 자, 첫 번째 줄 거기에 시도지사 가로 열고 나오죠. 밑줄. 자, 마지막 줄 대도시장 밑줄 거예요. 시도의사 대도시장. 자, 오른쪽 갑니다. 니은번 가요. 자, 끝에 10만 제곱미터 미만 네모였고 특광시장 원수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디귿번 국토교통장관 네모.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암기. 자, 1번 국가 한국토이택공사 이 밑줄 그어야 돼요. 2번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자, 3번에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동그라미 1번. 지역균형개발 밑줄 동그라미 2번. 광역적 차원의 조정 밑줄 동그라미 3번. 이런 게 나온다니까. 자, 4번은 국지한지가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이사 밑줄. 공공부동산 투자이사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기역번에 별표 치고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자, 기역번은 국토개혁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사업지역 밑줄 준주거지역 밑줄 그어요. 땅값 비싼 곳이죠. 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유효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밑줄 긋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주상복합 이렇게 써놓고 주상복합이다. 자,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입니다. 그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밑줄 긋고, 즉 상가 연면적 비율이 10% 이상이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짓는 거야? 허가받고 짓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야.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소유권 확보 밑줄.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역 니은 디귿 묶고 예외 이렇게 써야죠.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예외. 이거 다 설명해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192쪽 하고 있습니다. 192쪽 사업계획 승인 네모였고 기역번에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 이내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자, 쭉 밑에 동그라미 9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9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밑줄을 긋고,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또한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신고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게 바로 착공신고라고 한번 쓰고 착공신고해야 한다. 기역 니은 묶어놓고 암기. 자, 기역번은 몇 년 내 착공하는 거다? 5년 내 착공. 공구별로 나눌 때에는 1공구는 5년 내 착공하고 나머지 2공구는 몇 년 내 착공? 2년 이내 착공. 오른쪽 위에 가면 디귿번 기역과 니은의 A에서 이 말은
이거야. 5년짜리에서 이 말이에요. 5년 내 착공한다는 내용에서 2년 내 착공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이거 5년 내 착공해서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그라미 치고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1년 연장 사유라고 써야죠. 1년 연장에 2년 연장에 3년 연장에 1년 연장하자. 몇 년 연장하자? 1년 연장하자. 몇 년 연장하자? 1년 연장하자. 1년 연장 사유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놓고 이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바꾼다고. 자, 1년 연장 가능해요. 건축법도 1년 연장, 주택법도 1년 연장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취소할 수 있다야, 취소하여야 한다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건축법은 취소해야 한다요. 기억, 니은, 티귿 딱 묶어놓고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딱 써야죠.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기억번 봐요.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5년 동그라미 치고 착공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가로 열고 최초 공사 이 진행 공고, 유효 공고, 이 공고를 얘기합니다. 이 공고는 제외한다.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이 공고에서는 내용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니은번 보면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 밑줄, 디귿번에 부도 파산 밑줄, 공사 완료 불가능 밑줄 긋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11번 의제요 동그라미 치고 20일 이내 의견 제출 밑줄. 잠깐 이거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자,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자, 우리 사용검사 떨어져 버리면 이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보자,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걸로 보자. 하나에 있어서의 이 행정처분의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가 의제효. 이 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의견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자 할 때 의견 제출이 전부 다 원칙 20일이야. 그런데 건축법에서 15일이 나와줍니다. 의제외에.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75%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주택조합이나 밑줄 그어요.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 동그라미 쳐요.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고 별표. 국민주택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요.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야. 규모죠,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규모 2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죠. 그걸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194쪽 가요. 토지의 출입 등 이렇게 나오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봐요. 1번 국지한지입니다. 밑줄 그어요. 국지한지 밑줄 긋고 공공사업주체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을 하려는 경우 국민주택 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2, 3 딱 묶어놓고 타인 토지의 출입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누가? 국지한지가 조사 측량 등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국지한지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한번 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요. 위에 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밑줄 그어놓고 1항에 따른 사업주체니까 국지한지가 이렇게 써놔야죠. 자, 국지한지가 국민주택 건설 밑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조성 밑줄. 아무튼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이 있을 때만 수용권이 있어요. 누가? 국지한지가. 일반 현대건설은 등록사업자는 수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 매도 청구권이 있잖아요. 일반 사업주체는. 자, 국지한지만 수용권이 있어요. 그것도 국지한지가 국민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만 수용권이 있다. 정리 가능해요? 자,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후 권리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밑줄 별표. 자, 수용 사용권은 누구만 있다? 국지한지. 수용 사용권은 누구만 있다? 국지한지만 있다. 국지한지만 있다. 그것도 국민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만 수용권이 있다. 그러면 수용권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 인정을 어느 시점에서 보는 거냐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 버리면 사업인정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정으로 보는 거고, 배째라 하는 사람 나오면 배째라 재결 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잡아요. 우리 공법상 토지보상법에서는 1년 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사업시행기간이다. 사업시행기간이다. 기간에 한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이건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이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시행기간 내입니다. 그냥 사업시행기간에 한다.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자, 이 공식에 걸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도청구 나오죠? 매도청구 두 번째 줄 시가에 따라 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자, 세 번째 줄 3개월 이상 협의 네모였고 별표 쳐야죠. 자, 1, 2번 묶어놓고 암기 써놓습니다. 다 설명 나갔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그거 밑줄 그어요. 자, 넘어갑니다. 할 거 없고. 자, 197쪽 주택 감리 파트를 갑니다. 감리 파트 봐요. 감리. 주택 감리 갔어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감리자 지정을 누가 했죠? 건축주가 하는 거죠. 원칙 건축주가 하는데 우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 건축주가 소규모 이 건축물을 지가 시공자가 됐을 때, 지가 지을 때요. 지가 또 이 감리자 지정하면 짜고 치는 것으로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30세대 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아니 30세대 미만 참. 30세대 이상은 요 주택법으로 가니까요. 30세대 미만에 있어서 아파트 등이 있죠.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고. 우리 주택법에 오면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요. 감리자 지정을 누가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야 돼.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한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 감리자로 지정하면 어떡할 거냐고. 안 되지. 계열이사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삼성 레미안을 삼성 엔지니어링을 감리자로 지정하는 거야. 이때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국제한지가 사업주체다 하면은 국제한지가 사업주체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로 지정해서 말이 되냐고. 이게 민간이 와서 공공이 사업하는데. 그래, 자체 감리단이 있어요. 자체 감리를 합니다. 따라서 국제한지도 감리자 지정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야 한다면 틀려버리는 거야. 지금부터 확인. 자, 지금 봐요. 주택감리.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네모역가야죠. 자, 주택은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밑줄, 시장군수구청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 밑줄. 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기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자, 감리할자로 지정하자. 감리자기 있는 자를 감리할자로 지정한다. 밑줄. 감리자는 누가 지정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누가 지정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요. 자,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어집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또 별표 쳐요. 사업주체가 국지한지인 경우 밑줄 그어요. 국지한지인 경우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요거는 이제 자체 감리를 하는 거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지한지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야.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제 이 감리자를 갖다가 감리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감리자를 누가 지정한다? 건축주가 지정해. 건축법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주택건설 촉진 대책 갑니다. 제일 밑에 10번 주택건설 촉진 대책에서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라고 써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라고 써놓고 넘어갑니다. 198쪽.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1, 2, 3 묶어요. 위에서 1, 2, 3 묶어놓고 사유라고 써야죠.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사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1, 2, 3 묶어놓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이걸 국민주택을 50% 이상 건설. OX. X.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요. 85제곱미터 이하. 내용 이해가요? 요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자, 조합주택 건설 밑줄. 이를 위한 대조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보세요. 2년 이내라는 말 나오죠?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사업을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건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에만 나와요. 이걸 채비지 우선 매각 임대에 이 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자, 거기에 세 번째 줄에 환매 동그라미 임대계약 취소 네모였고 넣습니다. 2년 이내 사업 안 하면 환매한다, 임대계약 취소한다는 것은 국공유지에서 나와 채비지에서 나와? 옳지, 국공유지에서 나온다. 자, 동그라미 2번. 거기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써야죠. 채비지 우선 매각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예요. 국민주택 용지 네모였고 놓습니다. 별표 치고. 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땅이죠.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조성된 대지 채비지를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50% 범위 안에서. 자, 밑줄고요. 채비지 총면적 50% 범위 안에서 밑줄. 우선적으로 사업체에 매각할 수 있다. 밑줄. 자, 절반 이내에서 50% 이내에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채비지 우선 매각에 걸립니다. 자, 1호를 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의 국민주택 용지를 매각하는 때는 경쟁입찰 네모였고 넣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써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3번 가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밑줄 긋고 감정 가격 밑줄 서로 연결합니다. 체감 임조 기억나요? 체감 임조 잡아야 돼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임대주택 건설 밑줄 임해 동그라미 조성원가 밑줄 조회 동그라미 체감 임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효주시고. 자, 사업주체 보호대책 봐요. 1번 국가 한국도이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밑줄 긋습니다. 국가와 한국도이택공사와야 아니면 국지한지야? 국가와 한국도이택공사. 국가나 국가기관만 그래요. 자, 주택건사업 대중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와 손실보상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기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애기 위탁할 수 있다. 밑줄거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장애기 위탁한다는 말은 누구누구나 국가 한국도이택공사다. 이걸 국지한지로 바꾸면 안 돼요. 국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이 가능하구나. 요 정도. 2번. 자, 사업체가 토지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을 위탁할 때는 자, 100분의 손실보상금은 100분의 2입니다.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금은 100분의 2. 자, 100분의 2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위탁수수료 밑줄거요. 거기에 우리 공법상 위탁수수료는 원래 100분의 4다. 그런데 국가 등이 행정청 등이 행정청한테 위탁하는 거니까 이건 절반을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분의 2. 국가나 한국토이택공사다 하면은 위탁수수료 얼마 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때 100분의 2. 뭐 매수금액이 있어서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2를 갖다가 지급해야 한다. 자, 오른쪽에 199쪽 가요. 사용검사라는 표현 봐요. 자, 사용검사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주택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네모였고요. 두 번째 줄. 자,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 다음에 국가 한국토이택공사 뭐 이런 자들이다 하면 국토교통장관 가로 안에 밑줄 긋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하면 틀려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주택건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밑줄 별표. 자,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분할 사용검사라 그럽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밑줄. 자,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101동 102동에서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로는 있다. 동별로는 있다.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동별은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고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공구별로는 임사용은 안 되고 이 사용검사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가요. 1에 2 봅시다. 자,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밑줄 긋고 15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15일이에요? 14일이에요? 15일. 자, 밑에 설명했고 동그라미 4번. 임시사용 승인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임사용 승인 네모였고 별표 쳐야 되죠. 1, 2번 묶어 놓습니다. 건축물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밑줄 그어요. 대종사업 구역별로 공사 완료된 때 밑줄 그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별 사용 검사가 가능하죠. 동별 임사용 승인할 수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밑에 2번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야 세대별로 사용 검사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세대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틀립니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을 승인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거 별표 쳐놔야 돼요. 자, 그 밑에 거는 한시적이니까 그거 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사채는 제일 마지막에 볼 거고 203쪽 한번 가봐요. 자, 203쪽 봤어요? 주택 공급 파트 나오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